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뇌에 대해서 조금 배웠습니다. 해마. 네, 뇌에 진짜 해마랑 비슷한 애가 있다. 그게 뇌 일을 다 한다. 사실 해마 없으면 우리는 그 없으면은 기억도 못 하고. 그렇다. 네. 진짜 신기한 녀석이 있다. 이런 거 배웠는데 너무 요거 좀 배우다가 말면 어떡하냐. 교수님 예. 빨리 더 모시라고 해서. 그리고 중간에 진행자들이 너무 쓸데없는 질문들을 하는 바람에 네. 준비해온 거 반도 못했고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진짜 안승찬 이진우 정말. 욕 좀 먹고 저희가. 네, 그래서 모셔놓고 오늘은 강의를 저희도 들을 예정입니다. 네. 예. 그래서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이인하 교수님 모시고 예. 지난번에 마저 못 배웠던 예. 해마 이야기, 뇌 이야기 조금 배워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인하입니다. 반갑습니다. 해마 이야기 저희가 기억한 게 맞죠? 해마가 없으면은 해마를 통해서 다 기억을 처음에 저장한다. 네. 해마가 그래서 처음 방문 가본 같은 거다. 그렇지, 처음 가본 마을에 한번 마실 다 하고 나면 두 번째 가면 익숙해서 여기 그래 여기 좌회전은 외양간이었지. 그렇지. 그렇죠. 배운다. 해마가 없으면 옛날 기억은 저장돼 있는데 새로운 기억이 이제 못 들어간다. 그렇죠. 지난번 지난번 방송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해마가 좌우하는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다시 보고 이게 뭔가 메시지가 잘못 전달됐구나 이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이게 해마는 사실은 뇌의 한 영역일 뿐이고 그 외에 또 해마하고는 좀 다른 기능을 하는 다른 영역들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학습의 종류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하고 뭐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 학습이 얼마나 기억이 오래 가냐만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서 이 학습 뇌가 하는 학습의 이 거대한 거대한 그 뭐라 그래야 스킴 그러니까 뭐가 뇌는 어떻게 학습하는가? 이 세상을 학습하는 거대한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예. 그 다음에는 이게 해마는 여기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야, 요거 잘 배우면 뭐 어떻게 하면 뭐 공부 알겠습니다. 잘해지는지 이런 네. 것도 좀 그리고 이게 힌트를 얻을 것 같네. 제가 학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런 거대한 틀을 좀 얘기하길 좋아하지만 인공지능하고 뇌하고의 차이를 연결할 때도 예. 사실은 지금의 인공지능이 그 거대한 틀에서 일부분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의 자연지능하고 다른 점이 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좀 가져왔는데 예. 이 세상이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세상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는 그런 세상 환경이 있고 하루 24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뭔가 오늘 기대한 대로 안 되고 굉장히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게 있고 예. 변화가 없는 고정된 환경이 있어요. 뭐 맨날 똑같은 데만 그렇죠. 다니고. 우리 집 화장실에 들어가면 맨날 뭘 하고 예. 그러니까 전혀 변화가 없고 근데 그 환경이 하루에 이렇게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뇌는 이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애매한 환경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그냥 변화가 없이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건지 그걸 판단하려고 끊임없이 머리 아프게 이제 그걸 판단해요. 자동으로 판단해요. 자동으로 판단하죠. 근데 그냥 이제 쓱 가면 돼. 화장실 갈 때는 그냥 쓱 가면 돼. 이렇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다가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뭔가 낯선 환경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건 다른 거다 하고 그래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해마를 위시한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저번에 말했던 세상에 대한 모델이 맞지 않을 때. 네. 그러니까 맨날 가던 길 출근하던 길 가는데 막혔어 공사 중이야? 예.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그때부터 이제 해마가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그 다음에 변화가 없는 고정된 환경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복 학습된 거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해마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몸이 이끄는 대로 그렇죠. 하면 되는 거예요. 운전이 아주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집까지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도 모르고 기억이 안 나죠. 머릿속에는 계속 왜 다른 사람들은 월급이 올랐다는데 나만 안 올랐지? 계속 그 생각만 하고도 운전을 하고 집까지 딱 오는 네. 그렇지. 예, 그런 것들은 그 과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밥 뭐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는 거. 맨날 먹던 걸 먹어서 먹던 걸 그렇습니까? 먹는 건 그렇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뭐 머리카락에도 하나 나오면 이제 기억하게 기억이 남는데 너 뭐 먹었어? 그럼 요즘 생각이 안 나요. 뭐 먹었지? 그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오면 특히 이제 군대 같은 데는 맨날 똑같은 게 학교나 급식 나오는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사실은 어제 뭐 먹었더라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맞아요. 음. 근데 그래서 이 두 가지 환경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해마를 비롯한 시스템과 또 그 고정된 환경은 그 선조체라고 우리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담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근데 뇌는 어떻게든 저거를 기저핵 선조체 저 부분으로 밀어 넣으려고 애를 써요. 선조체. 예, 저 가운데 있는 기저핵이라는 게 훨씬 큰 약간 경기도 같은 느낌이고 예. 선조체는 그 안에 있는 약간 서울 아니가 그 안에 있는 하나의 뭐 수원 이런 도시 느낌인데 선조체라는 곳에서 학습을 주로 하고 근데 뭐 기저핵이라는 게 더 큰 영역의 이름인데 네. 왜냐하면 저기는 한번 학습을 하면은 저게 이제 여러분이 뭐 골프 배운다든지 악기 배운다든지 그냥 무한 반복하면 저절로 학습되는 그런 모든 뭐 구구단 외운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구단도 뭐 2일은 제가 운을 띄우면 99, 80일 될 때까지 멈추기 좀 어렵거든요.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나오고 뇌가 그거를 발휘할 때 에너지를 거의 안 써요. 네. 에너지를 그러니까 뇌는 이게 생존을 위해서 지금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가 먹는 에너지의 4분의 1을 뇌가 쓰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게 4분의 1을 쓰는 건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요 몸에서 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냐.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든 적게 쓰려고 저 해마에서 학습한 거를 어떻게든 빨리 선조체나 이런 쪽으로 습관 학습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돌아.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도시에 가면 빨리 익숙해져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익숙한 데서는 저 선조체를 주로 쓰고 그렇죠. 있는 기억을 가지고 그냥 쓰는 거의 거고. 압도적으로 쓰죠. 그러니까 익숙한 곳에서는. 그 좀 새로운 판단을 해야 될 때는 그때 해마를 그렇죠. 쓰고. 그러니까 익숙한 곳에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났다거나 갑자기 뭐 벽에 누가 페인트 칠했는데 여기가 거기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할 때는 해마야 잠깐 나와봐. 그- 너 예, 놀지 말고. 그렇죠. 해마야 너 좀 이게 좀. 그때는 이제 생각해봐. 해마가 자동적으로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얘네 둘이 또 서로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퍼포먼스가 되게 안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뭐 김연아 선수 같은 그러니까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런 습관적인 기억 이런 것들을 절차적 기억을 정말 잘 예. 해야 되는데 김연아 선수 그 퍼포먼스 하시는 거 보시면 딱 이러고 있다가 음악이 딱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완전 시퀀스가 쭉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물 흐르듯이. 예. 예. 물 흐르듯이 시작되는데 그 무의식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자꾸 간섭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 거기서 자꾸 생각하면 그렇죠. 안 돼요. 내가 이거 이렇게 그래? 해야지. 그거 하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추어들의 특징이에요.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조금만 더 하면 금메달일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실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개입하면은 피아노 같은 것도 이제 헤헤. 프로페셔널들은 이제 쫙 무르르듯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근데 시험 무대나 올림픽 금메달이 걸린 무대에서 그렇게 의식을 개입하지 않고 한다는 게 예. 엄청난 그게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해마 시스템이 간섭을 못하게 막아야 돼요 이거를. 오히려.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나 그 음악가들은 사실은 기량은 뭐 거기서 거긴데 예. 그 어떻게 그 멘탈을 그렇게 유지하느냐 무의식적인 시스템이 자기가 알아서 오토파일럿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하느냐 그런 뭔가 사람들이 그걸 이제 굉장히 담대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 시스템을 딱 락 시켜놓고 그걸 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퍼포먼스의 그 비결이죠. 해마를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거 가져왔는데 네. 이게 슬라이드를 가져와도 늘 순서대로 안 하고 죄송합니다. 듣기로 아니 그러려고 가져온 거예요. 요거 아마 꽤 오래된 일인데 2012년에 있었던 그 양궁 국가대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잖아요. 예. 뭐 국가대표 팀에 들어가는 게 양궁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근데 양궁은 원래 이렇게 좀 쏠 때 조용히 해줘야 되는 게 매너인데 네. 옛날에 어디 중국에선가 올림픽인가 아시안 게임인가 할 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못 쏘게 하려고 야유 보내고. 엄청나게 시끄럽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처음 양궁 대표 선수들이 그래서 약간 멘탈이 흔들렸다고 그래 그때. 그래도 잘 쏘긴 했는데 그래서 다시 저런 상황에 오면은 우리가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이제 해마가 깨기 시작하면 이게 퍼포먼스를 망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기의 그 선조체를 비롯한 그 베이설 갱글리아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그 조용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 해마가 간섭을 못하게 하는 훈련을 저런 목동 야구장 이런 데서 일부러 응원이 펼쳐지는 가운데 쏘기도 하고 비 올 때 쏘기도 하고 그러니까 퍼포먼스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저 학문적으로는 예. 그 라인을 어떤 탈맥락화 시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공부도 이제 굉장히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수능 같은 거 보면은 예. 수능 문제가 100문제라 그러면 100문제 중에 70문제는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수능 같은 경우는 예. 그렇지. 기계적으로 풀어내려가야지 그거를 의식이 개입하면 안 돼. 보는 순간 그래야 네. 나머지 30%는 의식적으로 사고를 해서 이제 해마가 발동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 시스템이 잘 되려면은 사실은 저런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독서실에서 이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코너에서만 공부를 한 애들은 그게 이제 어떤 딱 맥락을 형성해가지고 그 맥락에서 하면 다 100점인데 이제 고사장에 가서 어수선하면은 이게 새로운 환경에 가면 그렇죠. 그러면 약간 이제 막 야유하는 데서 양궁하는 거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시험을 망치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기계적인 퍼포먼스는 네. 탈맥락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김연아 선수나 세계 최고라고 하는 선수들은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딱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그 경쟁자였던 그 아사다 마온가 그 선수는 너무 그런 거에 잘하려고 하다가 좌지우지되고 뭐 그런 성향도 사실은 이런 학습 시스템이 두 개가 공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해마를 자꾸 죽이려고 하면 그런 네.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마야 나오지만. 그렇죠. 그럼 해마의 기능이 나빠지진 않습니까? 그렇지 혹시? 않습니다. 그럼 해마도 쉬는 거죠. 아 그냥 쉬는 거고 네, 네. 필요할 때만 등장하는 필요. 거고. 아니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낯선 게 벌어지면 예. 해마는 알아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해마가 몇 번 이렇게 그 같이 일을 하다가 근데 이거 아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반복되기 시작하면 흥미를 잃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선조체가 알아서 하게 내비두고 자기는 손을 떼고 예. 그런 게 자동으로 돼 있는데 어쩔 때는 이제 그게 이게 새로운 건지 아닌지 아리까리 할 때 이럴 때가 이제 둘이서 경쟁하다가 퍼포먼스를 망치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왜요? 저희 아내도 네. 처음에 저를 만날 때는 해마를 작동했지. 해마가 작동했어. 해마가 작동했겠지. 근데 요즘에는 처음, 저를 선조체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뭐 배경 화면 같은 거지. 배경 얘가 화면. 뭐라고 한들 말한 듯 에너지를 덜 쓰시는 그런 거죠. 그렇죠. 형수님도 그냥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힘들어서. 말하면 안중에도 없다. 보통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생존에는 굉장히 최적화된 상태예요. 그렇죠. 자기 주변에 무의식적으로 다 학습된 것이어야 안전한 거지. 예. 맨날 새로운 게 튀어나오는 환경에 있는 동물은 안전하지 않죠, 사실. 그러면 교수님 선조체에 뭘 기억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시험도 잘 보게 되고 그렇죠. 뭐 활도 잘 쏘게 되고 그렇죠. 선조체 학습은 그냥 반복밖에 없습니까? 반복이에요. 그 대신 이제 주의가 집중된 반복. 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의가 집중된 반복? 그러니까 뭐 악기 연습하는 사람들도 아마 악기 훈련이나 학원이나 무슨 뭐 혹은 뭐 골프 배우러 다니실 예. 때도 보면 그 코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분 집중해서 반복하는 게 10시간 동안 뭐 TV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 학습 시스템이라는 거는 해마 시스템이건 선조체 시스템이건 집중이 안 되면은 그게 자체가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몰입된 상태에서 시퀀스를 반복하면 딴짓하면서 하면 안 되는 그거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 막 귀에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고 뭐 이러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구나. 그냥 날아가는 안 거. 되는 거구나. 그 재밌는 얘기가 어. 저희도 이제 동물 수술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미국의 그 메디컬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의사가 의사, 뒤에 네. 클래식 틀어놓고 이렇게 막 수술하는 의사가 있어요. 예.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 이게 딱 퍼포먼스가 벌어지면은 퍼포먼스 라인이 딱 락되면서 예. 세상이 전혀 그 라인에 근접을 못하게 이게 벌써 딱 그 선조체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음악을 틀건 뭘 하건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아마추어들이 그 흉내 낸다고 음악 틀면은 저게 무슨 음악이더라? 별 그 간섭을 다 받으면서 하면은 자꾸 해마가 간섭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자기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는 순간 그건 벌써 선조체가 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음악은 이래도 저래도 틀면 안 되네요. 음악이 의식이 자꾸 되면 방해되니까 틀면 안 되고. 안 돼.
그런 분들은 애초에 음악을 틀면서 그걸 배운 것 같아. 그 메디컬 드라마에 나오는 예. 실제로 의사분들이 그렇게 음악 틀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클래식을 틀어놓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퍼포먼스를 해버릇한 사람들은 그런 맥락에서 꼭 해야만 퍼포먼스가 나오고 그런 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훈련을 받은 애들도 아닌 애들이 막 자꾸 그런 걸 흉내내고 그러면은. 예. 그래서 절차적 학습이라는 거는 제가 가져온 슬라이드에 보면 예. 그냥 시퀀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몸의 근육의 특정 시퀀스, 몸의 근육의 특정 근육들을 특정 시퀀스로 움직이는 법을 학습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번 그렇게 해보면 그렇게 학습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되죠. 여러 여러 번 번. 하면은 그 시퀀스가 10개라 그러면 10개 중에 3개는 오늘 학습되고 이거는 절대 한 번에 학습은 안 돼.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게 이제 티피컬한 예. 예거든요. 자전거 타는 거 한 번에 안 되잖아요. 예. 근데 하다 보면 그 긴 자전거 타는 게 단순한 작업이 아니거든요. 이 균형도 잡아야 되고 이게 다리를 언제 차줘야 되는지도 그거 조금씩을 다 이제 매일매일 하다 보면 절차적 학습의 특징은 이게 선형으로 올라가요. 학습 예. 곡선이. 어. 그 선형으로 올라가고 일단 피크를 딱 학습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치매에 걸려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단점은 예. 그래서 예체능 할 때 이제 특히 이제 프로에서 예. 코치들이 어렸을 때 잘못 배운 습관이 제일 안 좋다. 어설프게 배운 게.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은 그 절차적 학습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골프 잘못 배우면 그- 이상한 게 네, 학습이 그렇죠. 되듯이. 그렇죠. 그래서 독학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몸의 시퀀스가 굳어지면은 예. 그거를 바꾼다는 건 진짜 엄청난 노력. 그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도 그 스승 만날 때마다 그거 바꿔가지고 막 망치고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지. 절차적 학습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게 조심해야지. 한 번 배우면 그대로 가게 돼 있는 시스템이지 그걸 뭐 중간에 바꾸고 이러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예. 여자친구 바뀌었는데 옛날 여자친구 이름 부르고 그러다 난리 나잖아 아주. 지영아 그게 뭐지? 지영이가 누구야? 그게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저 시퀀스를 픽업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험을 이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이런 실험을 주로 해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예를 들어서 손가락에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겨주고 와. 이제 저 앞에 불빛이 1, 2, 네. 3, 4 자기 손가락에 해당하는 게 들어올 때마다 누르는 거예요. 뭐 네. 1번 라이트가 들어오면 1번 새끼 손가락 누르고 1, 4, 2, 3 예, 이렇게. 1, 4, 2, 3 뭐 피아노 치듯이 예. 계속 이렇게 그냥 불빛을 따라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누릅니다. 예. 근데 누르는데 저 사람은 모르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413이라는 저 시퀀스는 계속 반복돼요. 413, 4132 이게 413이 4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해놨는데 저거는 계속 반복되는데 자기는 이제 몰라요. 야.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리액션 타임이라고 하는데 누르는 속도를 보면 저 4132라고 하는 반복되는 거는 누르는 게 점점 빨라지지. 그렇지. 근데 나중에 이제 다 끝내고 나서 저기 반복되는 게 뭐 라이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자기 자기도 모르게. 데이터에는 거기만 빨라져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그게 선조체가 그거를 픽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는 무조건 이 반복이 너무 좋아해 반복을. 반복을 좋아해요. 네, 반복하면은 선조체는 무조건 그거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나 보다. 습관이라는 걸 반복 이렇게 학습이라는 게 만드는구나. 말 그대로 반복 학습이네요. 그게 완전한 형태를 이루면 그거를 사람들이 헤빗 메모리라고 하죠. 습관 기억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습관 기억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습관이라고 하는데 예. 너 그거 좀 고치면 안 되니? 그러니까 습관이 돼서 안 돼 이제는 뭐 그게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습관은 고치기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그게 선조체에 딱 박혀 있어서. 그렇죠. 선조체가 베이슬 갱글리아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쓰는 주된 뉴로트랜스미터가 도파민이거든요. 예. 저기가 중독의 센터예요, 사실은. 선조체가. 예, 베이슬 갱글리아 그러니까 말하면 기저핵이. 기저핵 자체가 어떤 모터 시퀀스나 움직이는 시퀀스나 뭐 어떤 반복되는 시퀀스는 다 저게 하고 반복되는 행동도 저게 하고. 예. 그러니까 중독의 특징이 이제 반복되는 행동이잖아요. 예. 거기가 잘못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파킨슨 병 같은 건 이제 기저핵 저기가 망가지거든요. 도파민 시스템이 망가지면은 이 모터 시퀀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 병 저희가 지금 물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마시잖아요. 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로봇이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기 그렇지, 어렵습니다. 매우 의식을 네, 해야 되지. 네. 그리고 굉장히 이게 다양한 시퀀스로 팔이 이렇게 움직이고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게 예. 선조체에서 굉장한 통제를 해야만 타이밍을 통제해야만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고장 나서 도파민 시스템이 망가지면 파킨슨 병은 이게 떨리면서 여기에 접근을 못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파킨슨병 겪는 사람들은 이걸 부드럽게 먹는 게 이제 소원일 정도. 근육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시퀀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이건 뉴로사이언스에서 지금 설명을 못 하는 건데 예. 이분들한테 또 옛날에 듣던 음악을 들려주잖아요. 네? 음악을 들려주면 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건 또 부드러워요, 되게. 그러다 음악이 딱 끝이고 다시 움직이려고 하면 또 이렇게 또 떨어요? 트램블링. 예, 또 떨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 아주 뭐 그 완전 각인된 그런 기억이 뭔가 있는 걸까요? 그런 시퀀스가 들리면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어쨌든 선두체가 망가지는 거구나. 예, 선조체가 망가지면 그런 시퀀스 운동도 안 되고 이제 그게 이제 극도로 막 도파민 시스템이 너무 과하게 되면 이제 중독이 되면서 자기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하게 되는 예. 원하지 않지만 그냥 하게 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 자연스럽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중독의 그러면 그 시퀀스로 내가 이제 기억된 선조체에 기억된 기억을 수정하려고 하면 내가 요거 쌓았던 만큼의 반복을 해야 필요하죠. 됩니까? 그렇죠. 얘를 바꾸려면? 그렇죠. 아. 그게 그 야신 김성근 감독의 훈련법이잖아요. 잘못된 그 폼 있는 애들 데려다가 네. 죽도록 펑고치면서 거의 그게 없어질 끝도, 때까지. 끝도 없이 그냥 시키는. 그런데 파킨슨병에 걸리면 그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예. 쉽게 고쳐질 수도 있다는 건가 봐요. 파킨슨병은 사실은 그 뉴로트랜스미터 도파민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네. 뭔가 반복을 한다고 뭐 고쳐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예 예. 기억되는 시스템 자체가 망가. 그게 이제 표현되는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도파민 시스템이 그 이상이 생기면 예. 그 기저의 선조체 그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아. 거기가 또 뇌과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게 막 그 억제를 하는 약간 이상한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인데 예.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요, 서큐시 회로가. 그래서 아직도 그거는 상당히 액티브하게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네. 어쨌든 행동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모든 이런 시퀀스나 반복적인 행동 그래. 이런 것들은 그런 전부 다 거기에 전부 다 선조체에 선조체에 해당된다. 많아. 가 핵심입니다. 그걸 이해하면 이제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의 기계 학습이 가장 잘하는 게 예. 그 선조체가 하는 반복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기계 학습이 학습하는 방식이 그렇게 무한 반복을 시키면 예. 결국에는 시퀀스나 어떤 패턴을 학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인공지능 학자 중에 이제 굉장히 거물들인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지금의 기계 학습 AI는 사람의 학습 시스템의 일부만 흉내내고 있다. 아. 근데 이제 일부 그 나머지 거대한 일부가 이제 해마 시스템은 흉내를 전혀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새로운 걸 받았을 때 새로운 정보가나 원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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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을 때 이해해야 그걸 되는데 학습한 그거는 절대 할 수 없는 거고 인공지능은 안 되고. 무한 반복에 의해서 그냥 딱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반복 학습. 왜 좀 경험이 많은 사람은 네. 처음 본 환경에서도 잘 당황하지 않고 네, 딱 네. 보고 안다 뭐 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처음 본 환경은 누구나 해마가 작동할 텐데 그렇죠. 선조체에 뭐가 정보가 많은 사람은 예. 해마를 조금만 써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길을 잘 찾는 사람도 하여튼 여행 많이 다녀본 사람은 딱 보고 그냥 길을 잘 찾는다든가. 그거는 아마 해마와 선조체 레벨에서는 설명이 안 되고 그냥 고정관념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냥 그 해마나 선조체가 학습한 것도 전부 다 이 심피질 쪽으로 모델이 생겨야 되거든요. 세상에 예. 대한 모델. 예.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한 가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되게 근육이 움직이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되게 잘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그리고 해마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한 모델이 생기면 일단 거기서 조금의 변형을 다루는 거는 그럼. 잘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아예 처음 배우는 거, 아예 처음 보는 거를 하는 거는 사실은 해마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럼요. 예. 우리가 보통 판단을 잘 내린다, 판단력이 좋아진다, 노련하다, 지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꼰대가 돼서 판단을 그냥 빨리 내리는 것 같아요. 기억에 따라서. 내 그냥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면접을 보러 오는데 얘가 반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오는데 노랑머리야. 라고면 우리가 경험이 안 쌓였을 때는 좀 신기하긴 한데 대화를 좀 나눠봐야 되겠다. 저번에 정신세계는 뭘까? 또 시작해서 호기심을 갖는데 보통 꼰대는 저러면 탈락. 자 다음 그러는 그렇게 거잖아요. 그냥 근데 그게 지혜롭고 그럼 뭔가 잘 판단력을 잘하고 노련한 음. 거냐? 아니죠 사실은. 그게 해마 내에서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패턴 완성, 패턴 분리 뭐 이렇게 계산 신경과학이라고 뇌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실험적으로 알아내는 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건데 해마 내에서 항상 하려고 하는 판단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케이스인가 아니면 이거는 다른 케이스인가. 그래서 이게 알고 있는 거에서 조금 변형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옛날에 그거야. 그러면 그건 그냥 패턴 완성이라고 네. 옛날 패턴을 꺼집어내서 그거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현격히 다르면 근데 패턴 완성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꼰대라고 볼 수 있죠. 분명히 누가 봐도 이미 많이 다른 상태인데 다 그거라고 우기다가 결국에는 이제 망하는. 근데 이제 패턴 분리는 조금만 달라도 이건 다른 케이스야. 다르게 해야 돼. 근데 그것도 너무 옛날 거하고 조금만 다르다고 다르게 하면은 경험이란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민한 그렇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해마가 자주 작동하는 거겠네요. 그럼. 그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별로 없지만 제 경험상이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나 창작가들이 하는 사람들 예민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해마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뭐 하나 허투루 그냥 지나가는 게 없는 거지. 선조체로 넘기지 않고. 그래 누가 딱 왔는데 뭐 머리 핀이 바뀌었어. 그건 다 똑같은데. 이거 뭐가 바뀌었네? 이거 하면 해마가 작동해야 아는 거잖아요. 특히 예술가들은 낯선 걸 새롭게 보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당연할 것 같고. 근데 이제 해마가 정말 디테일한 거를 그렇게까지 잘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맥락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 스토리 라인만 기억하는 거지 그 안에 디테일은 자기가 채우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가져온 그 케이스 중에 그 H.Sam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되게 재밌어요. 그 H.Sam? 저 Highly Superior Autobiographical Memory라 그래서 정말 초월적인 이 Autobiographical Memory가 자서전적 기억. 그러니까 일화 기억, 해마가 하는 일화 기억을 자기 자신의 일대기, 자기한테만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서전적 기억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그 완벽한 자서전적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 제임스 메가라는 그 UC 얼바인의 교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 사람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해마의 그 기억이 거의 사진처럼. 그러니까 메가가 그 본인의 연구에서 기술한 이분은 그러니까 데니엘 맥카튼이라는 분인데 1870년 그 테스트할 당시에 54세였어요. 54세였는데 이분한테 42년 전 일을 물어봤어요. 근데 42년 전 일을 어떻게 물어보냐면 질문이 저거예요. 1828년 10월 8일 날 뭐 하셨죠? 그렇게 물어봐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특징이 대부분 한 2초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2초 정도 있다가 항상 요일을 먼저 얘기해요. 수요일이었고 그 다음에 날씨를 얘기해요. 흐리고 그날 비가 내렸다. 에이 설마 이제 속으로 이제 그러니까 말도 안 12살 때 기억을 그리고 그날 아버지가 석탄을 가지러 가신 곳으로 제가 저녁을 가져다 드렸죠. 그러면서 줄줄이 쫙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 그게? 그래서 에이 거짓말 그러면서 맞춰보면은 그 사람들 가족 그거하고 맞춰보면 진짜 그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우연이겠지. 그리고 무서워. 1829년 2월 21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2초 정도 있다가 토요일이었고 아침에는 흐렸고 오후에는 맑았다. 날씨도 아침하고 오후. 땅에 약간 눈이 덮여 있었는데 근처에 사시는 삼촌이 가축을 35달러에 파셨었다. 말이 됩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나 그 날짜를 대면은 그날 일어났던 모든 일과 겪었던 감정 이런 걸 다 얘기합니다.
아니 그 날짜나 요일 맞추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예. 이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극소수지만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이제 학부모들이 예. 우리 애가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수능은 정말 저거는 태생 문단세. 그렇지. 수능은 저건 껌인데 그러면. 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판사가 되고 막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이랬을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안 이런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게 되게 어디 뭐 그 큰 점포의 점원이거나 뭐 청소하시는 분이거나 이래가지고 잘 나타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지 머리에 대부분을 저런 기억을 저장하고 안 잃어버리는데 쓰니까 다른 머리 기억만 좋은 건가요? 기억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주 저런 그러니까 한 번 겪은 일이네 저런 것들은. 예. 그러니까 해마가 하는 기억이 비상하리만치 좋은데 예. 안 좋은 기억도 막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 얘기할 때 이제 등에서 막 식은땀하고 땀을 흘린다고 그래요. 그때 기억이 그대로 공포나 망각을 뭐 못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뭘 결정을 할 때 너무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리치하다 보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결정 못 하고 자기가 오늘 그날 강도 만났던 게 너무 해서 오늘은 일을 쉬어야 되겠어. 그러고 뭐 일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억이 완벽하다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예. 수험생 학부모님들은 이거 진짜 인생을 망치는 힘들다. 굉장히 저 힘든 망각. 거거든요. 그래서 뇌는 자연적으로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게 설계가 돼 있어요. 예. 그때 일반인들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과하게 기억이 너무 과한 경우 이런 경우에 세상에 적응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그 우리 주변에서는 그래도 볼 수 있는 케이스가 PTSD 같은 케이스죠.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박혀버리는 잊혀지지 않고 모든 게 이제 그걸로 해석되는 그런 기억이 되는. 우리 ADHD라고 하는 증상이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그러면 선조체에서 작동해야 될 일이 자꾸 해마가 간섭을 해서 네. 그 마치 이제 공부하고 있다가 옆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면 뭐지? 한 다음에 내가 뭔지 까먹었어. 뭐 이런 주의 집중이 산만하다라고 하는 게. 주의는 또 이제 기전이 다른데 그건 약간 엄브렐라 같은 그러니까 우산 같은 기전이라서 예. 실제로 해마나 선조체가 자기의 능력을 10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의라는 어떤 그 가상의 지금 주의의 그 기전이 뭔지는 정확히 뇌과학적으로 몰라요. 예. 이건 심리학적인 컨셉이지. 그러니까 주의를 발휘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이 발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관심을 끄는 그 엄브렐라가 약하구나.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은 이게 그 두 시스템이 한쪽으로 마음을 못 잡고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사실은 ADHD 나오면은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너무 과진단되고 있어요. ADHD가. 그러니까 네. 특히나 이제 어린애들 예. 그 뭐 약도 너무 과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그런 환경은 어른들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주의를 산만하게 주의 만드는. 산만하게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의를 그렇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뭐라 그러죠? 계속 간섭을 하는 자극이 올 때 그걸 차단시키는 거는 이 앞에 전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이 머리 앞에 있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예. 이 앞 이마 쪽에 있는 프리프론탈 코텍스라는 데서 그 통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어린 아이들은 사실은 그 프리프론탈 코텍스가 아직 발달이 굉장히 미숙해요. 그 전전두 피질은 사실은 대학교 들어가서 2, 3학년 때까지도 계속 발달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아마 거의 성숙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뭘 할 때 주변에서 오는 간섭 자극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오리엔트 되게 돼 있어. 근데 그거를 지금은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막 애들한테 쥐어주니까 뭐에 집중을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리프론탈 그 전전두 피질이 선조체가 일할 것인지 왜냐하면 전전두 피질이 선조체나 해마하고 파트너를 이뤄가지고 굉장히 긴밀하게 일하거든요. 예. 그 자기가 딱 락돼 있을 때는 긴밀하게 일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계속해서 뭔가 자극이 들어오면 성인들이야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어린애들은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환경이 그런 것이지 뇌는 그냥 환경에 적응하거든요. 그게 무슨 질병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은 산만해 보이니까 이게 스티뮬런트 약을 주면은 얘가
캄다운 되니까 그냥 약을 처방해 버리고 그런데 아이고. 그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거는. 미국이 특히 이제 그런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예. 약간 ADHD가 과진단되고 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게다가 ADHD는 attention deficit 그러니까 주의가 결핍된 네. 아이들이 있어도 하이퍼 액티비티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ADHD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이퍼한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건 또 약간 다른 그건 프리프론탈 코텍스라고 전전두 피질의 통제 능력에 대한 문제. 그 주위에서 보면 이게 와 마치 기억을 사진 찍는 것 같아. 포토그래피.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막 착 찍어가지고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막 그때 걸 디테일하게 전부 다 기억하는 그런 것도 해마가 발달한. 너 그때 내가 싫어하던 티셔츠 입고 저는 진짜 그런 분 주위에 봤는데 막 항상 무슨 얘기 끝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가 똑같은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예. 그 기억이 약간 비주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청각이 발달한 사람도 있고. 근데 해마는 멀티모달하다고 그래서 청각, 시각, 뭐 후각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되는 게 정상인데 예. 이제 영장 그러니까 원숭이나 사람은 사실은 시각 쪽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있는데 예. 이건 뭐 과학적으로는 아직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도 시각적으로 그렇게 그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그러거든요. 사진 예. 기억처럼 예. 어떤 장면을 굉장히 잘 뭐 화가들은 그렇게 훈련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가들은 사실은 이렇게 풍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릴 필요가 없거든요. 예. 딱 보고 집에 기억했다가 가서 집에 가서 그대로 그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거를 담아내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일반인들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주얼 디테일을 그럼 잘 기억하는 사람들. 그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요 왜 잘 그릴 것 같아요? 공룡 그려야지라고 하면 공룡이 머릿속에 이미 떠올라 있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떠올라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치? 그대로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그대로 그리면 되는데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은 꽃 그려봐 그러면 이게 손에 떠라 못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뭘 사진을 보여주면서 요거 그대로 그려 하면 그래요, 그래요. 그려요. 맞아요. 어.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꼭 부러워할 것만은 아닌 게 이 예. 뇌가 아주 묘한 게 한쪽에 뛰어나면 한쪽이 약해. 야 진짜 얄미운 그러니까. 놈이네. 네, 그래서 그거를 골고루 발달시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하나가 발달되면 예. 하나가 꼭 약해요. 항상 경쟁 관계 그러니까 선조체하고 해마처럼 예. 저 둘의 관계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예. 뇌 안에서는 끝없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2% 눈치 없잖아요. 기억이 좋으면 뭐 눈치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절차적인 기억이 무지하게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뭐 배우면 한 그냥 번 밥- 보여주면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 예. 그리고 루틴을 좋아해요. 어. 자기는 반복하는 걸 좋아해. 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을 해야죠. 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의사도 그런 직업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루틴. 수술을 루틴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 수술하다가 창의성을 발휘하면 안 오늘은 되지. 좀 창의적으로 해볼까? 얘를 떼내볼까? 이게 뭐야 대체? 오늘은 저기부터 떼볼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틴한 걸 못 견디는 사람은 그게 맞는 직업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근데 창의적인 거에 또 해마를 위시한 그런 걸 발달한 사람은 또 루틴에 약한 사람들이 많아. 아. 그러니까 예술가 중에 아이디어는 많고 입은 막 이렇게 살아있는데 과학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실험을 못해. 그 어떤 사람들은 실험은 되게 잘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실험도 절차를 다 하는데 예.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요. 시킨 것만 하고. 근데 그 둘을 다 갖춘다는 거는 정말 완벽한 뇌를 타고난 건데 예.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뇌가 서로 한쪽이 발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가요? 너무 한쪽이 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는 작업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게- 왜 서로 견제할까요? 둘 다 발달하면 좋을 텐데. 그게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가설이지만 예.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잘하는 거를 계속 하게 되고 주변에서 예. 잘한다 하는 걸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예술대학에 간 그 피아노 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 예. 그런 분들도 어렸을 때 썩 치다 보니까 자기가 피아노를 되게 잘 따라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그래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잘한다 해가지고 피아노 해가지고 유명한 대학에 피아노학과 기악과에 갔어. 예.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근데 내가 피아노를 왜 쳤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절차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좋아가지고 했는데 시키는 거 하긴 했는데. 네, 자기가 왜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게 좋아서 했을 뿐인데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발달이 된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위대한 스승은 대개는 이제 그 사람의 재능을 완전하게 키워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없는 부분을 그래도 노말 수준으로는 올려주는 사람이 보충해주는 사람이 좋은 스승인데 그런 스승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렇다니까. 어렵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가끔 얘기하지만 공무하시는 분들, 공무원들한테 예.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어. 입체적 사고를 좀 해보세요. 이게 이러면 될 것 같아서 한 겁니까라고 물으면 너무 가혹한 거라는 거지. 원래 거기에 맞아서 그렇지, 공무하시는 창의적 건데 입체적 사고가 좋으신 분이라면 그 직업 선택했을 리가 없고 매번 행정 처리를 창의적으로 하면 그것도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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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 애들을 잘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좀 팁이 되는 걸 말씀드리면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예. 번아웃이 이제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뇌가 너무 일을 많이 했으니까 뇌를 쉬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뇌라는 걸 하나로 이렇게 통쳐서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뇌 안에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뭐 해마하고 선조체만 얘기했지만 또 다른 그 객체들이 되게 많아요. 예. 따로 이렇게 막 근데 얘네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에 그런 책도 있어요. Thousand Brains라고 이 안에 1000개의 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조체라는 거는 그냥 다른 뇌고 예. 해마는 또 다른 뇌고 얘네 둘이 뭐 이렇게 협력하는 일도 별로 없고 경쟁 관계고 그 대신 서로 뭐 하는지 보고는 있죠. 언제든 내가 이렇게 인터셉트하기 위해서 네. 계속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조체 아까 뭐 계속 루틴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계속 그거만 하면 그러니까 한 영역만 계속 쓰면 번아웃이 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나 그런 경험 있어. 막 힘들고 그럴 때 콩 깐다? 그게 좋아. 재밌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예.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하는 거 너무 그런 좋아. 거지. 망치질 같은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아니 저는 진짜 일 끝나고 집에 가서 뛰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선조체를 쓰는 행위인 거잖아요. 당연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안 대표님은 일할 때도 선조체 쓰잖아요. 선조체만 계속 써. 아니야. 뛰실 때 해마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마만 막 이렇게 창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창작하는 사람들이나 뭔가 새로운 거 이런 것만 계속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은 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 보면은 바이올린을 뭐 잘했다고는 하지만 그 아인슈타인 바이올린 친구 들어보면 좀 그래요. 근데 완전 아마추어보다 좀 잘하는 수준인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하는 이유? 뭐 헤르만 헤세 이런 사람들이 가드닝 같은 거 정원 하는 갖고 게. 이런 거 하는 이유도 이 양쪽 뇌를 그 시스템들을 막 돌아가면서 쓰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24시간 지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치질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약간 근육처럼 생각해서 피곤해 쉬어야 돼 그럼 자는 게 이제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네. 다른 걸 써주는 게 쉬는 거군요. 그렇죠. 네. 저기서도 채팅창에서도 H님이 그러네. 산책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꾸 샘솟는 이유가 맞아요. 책상 앞에 앉아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선조체를 갑자기 쓰기 시작하니까. 선조체 쓰면서 쉬게 해준 거지. 해마를 좀 쉬게 해준 거. 그거는 완전히 그 요즘에 그 뭐라죠 그러니까 마인드 원더링이라고 그냥 마음을 그냥 자기가 가는 대로 가게 그것도 해마가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 사실은 달리는 중간에도 해마가 같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마를 너무 안 써주면 얘가 잘 때 또 과도한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잘 때 해마가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 하고 그거를 이제 네. 사실은 안 들여다보게끔 설계가 돼 있는데 그 수면의 기전상 해마가 시뮬레이션 하는 단계는 사실은 사람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때 무슨 이유에서건 선잠을 자가지고 그걸 들여다본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야. 꿈을 꾸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지? 그러면서 네이버 이런 데 찾아봐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거기 또 모든 꿈에 대한 해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랜덤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근데 해마는 그렇게라도 자꾸 이렇게 자기가 그 해마의 정리 과정이구나. 메인티넌스를 하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성능이 발휘가 안 되거든요. 그럼 꿈을 꾸는 게 해마를 너무 안 써서 그렇습니까? 아, 그런 건 잠을 아닌데 너무 많이 자서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선잠자니까. 진짜 피곤해서 안 되면 꿈 안 꾸는데요. 어. 어느 정도 이제 선잠을 자는. 그래서 그거는 잠을 못 들었든가 아니면 너무 많이 자서 이제 안 자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꿈은 매일 꾸는데 예. 맞아요. 그걸 이제 자기가 들여다보느냐, 들여다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죠. 아.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많거나 자꾸 선잠을 자거나 피곤하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이러면 자꾸 예. 중간에 깨고 그러면서 자기가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도 조언하는 게 꿈을 자주 꾸는 거는 별로 좋은 사인이 아니다. 그거는 네가 들여다보게 설계돼 있는 게 아니고 해마가 그냥 자기 메인티넌스 하면서 이것저것 해보는 건데 예. 그걸 자꾸 들여다보면서 자꾸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는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게 뭔가 그 원인을 찾아서 없애서 잠은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꿈 없이 자야 돼요. 네. 세마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막 용이 나오는 꿈이거나 네. 막 경험해보지 않은 야한 꿈 이런 거는 근데 이제 그게 가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꿈을 꾸는 이유가 이제 시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 우리 그 감각기관 중에 잠을 자는 동안 완전 샷다운 되는 게 시각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눈을 감아버리니까. 그렇죠. 빛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예. 귀로는 계속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지, 그렇지. 못 듣잖아. 냄새도 계속 들어오고. 그죠? 뭐 맛은 누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러면 이게 8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그 시각 피질이 여기 뒤통수에 있는 시각 영역이 활동을 안 하면 예. 계속 경쟁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가 땅 따먹기 같은 건데 이게 옆에 영역들이 자꾸 침범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데이빗 이글만이라는 그 대중서 많이 쓴 학자의 설인데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는 동안에도 어떻게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마와 공조를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뭘 자꾸 보려고 한다는 게 그래야만 옆에서 아직도 활동하네. 저긴 들어가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시그널로 아하. 받아들인다는 게 이제 그 꿈을 꾸는 이유인데 아직도 뇌과학적으로 왜 꿈을 꾸는지 그런 건 확실하지 않은데 이제 해마 연구하는 사람들은 와. 그러니까 낮 동안에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왜 그 스포츠 F1 포뮬라 레이스 같은 것도 보면은 달리기 전에 막 타이어 달구잖아요. 제자리에서 예, 예. 팍 해가지고 그 완전 웜업을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은 딱 깨자마자 나가서 이제 막 활동해야 되는데 이게 8시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그런 것이다. 거다. 네. 여러 가지 어쨌든 가설이 있네요. 뭔가 정비 중이다. 뭔가 그런 얘기들이 많죠. 신기하네. 예. 걸으면서 혹은 운전하면서 상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쓸데없는 예. 이런저런 생각들. 그러면 운전은 선조체가 하는 거고, 그렇죠. 상상은 해마가 하는 하는 건데, 예. 둘이 각자 딴 일을 하고 있는 거 그런 거 괜찮습니까? 그렇죠. 걔네들 서로 간섭할 일이 없으면 그럼. 각자 알아서 할 일 하는 거죠. 각자 알아서 그냥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골프 스윙하면서 이 부장 자식. 그런 건 괜찮은 거네요. 그 골프 스윙에 영향이 없는 거네요, 그거는. 그거에 또 멘탈이 안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딱 그 퍼포먼스가 아주 잘 된 사람들이고. 요즘 그러니까 수능 준비하는 분들은 가끔씩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 타고 자리에 앉아서 한 1시간 정도 공부하고 문제 풀어보고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한 연습이겠네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타임 프레셔가 있는 상황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야만 하는 사람들은 예. 그 탈맥락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새로운 환경에 해마가 작용하지 딱 않도록. 끊어가지고 예. 이것만 집중. 그 근거가 제가 슬라이드를 이게 1974년에 예. 그 헐시라는 분이 그 캘텍의 헐시라는 교수님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퍼포먼스 라인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그 절차적 학습 라인. 자극이 들어오면 그냥 반응한다. 거의 뭐 파블로프의 개에 침 흘리는 수준으로 예.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행동들. 뭐 주면 침 흘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퍼포먼스를 하는데 여기에 이 절차적 학습을 하는 이 라인을 이 해마의 맥락 기억이 쥐고 있으면서 언제 간섭을 할까 이제 맨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실험 이런 실험이 뭐가 있냐면 쥐한테 이제 그 파블로프식 실험인데 그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게 예. 그런 실험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쥐가 한번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 이걸 자판기처럼 취급해가지고 막 누릅니다. 예. 막 누르는데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어. 그래서 막 분당 몇백 회를 막 누르거든요. 예.
근데 그 방에서 그렇게 누르도록 어떤 특정한 방에서 훈련을 한 쥐를 옆방에 이제 약간 좀 다른 방에 데려가서 똑같은 레버예요. 똑같은 레버인데 누르라 그러면 얘가 퍼포먼스가 좀 더뎌요. 그렇게 예? 빨리 못 눌러요. 어? 그럼 왜 그럴까? 이제 헐시가 설명하기로는 이 퍼포먼스 라인을 해마의 이 맥락 시스템이 계속 간섭한다. 맥락 시스템. 그러니까 이 그런 맥락, 아까 독서실이면 독서실. 이런 환경에서의 환경. 기억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만 그걸 해버릇하면 그 환경이 같이 학습된다는 거예요. 루틴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루틴 같은 게. 루틴이 특정 환경에 바운드돼 있다는, 그러니까 아. 딱 묶여 있다는 거죠. 아. 근데 그 루틴만 계속 잘하게 하려면 예. 그 환경으로부터 그거를 탈 환경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환경에서도 해보고 저 환경에서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탈 맥락화 시켜야 되는데, 이제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 훈련을 기본적으로 해요 다. 기본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뭐 토너먼트도 많이 나가보고 하는 게.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막 예. 중동에 가서 막 너무 더운 데서도 해보고 뭐 하고 해보고 그러면 이제 저게 탈맥락화 되는데, 아마추어들의 경우에는 되게 자기가 뭘 배운 곳에서 그런 환경, 근데 자기는 그 환경에서만 그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엉뚱한 데 가서 하면은 이상하게 잘 안 돼. 이상하다. 연습장에선 잘 맞았는데 왜 여기 나오니까 잘 안 맞지. 그렇지. 그 연습장이라는 맥락에 너무나 이렇게 딱 바운드 되는 게 학습.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뇌가 이제 이 해마 시스템하고 그런 절차적 시스템이 서로 갈 길 가자, 이게 잘 안 돼 있는, 어설프게 이렇게 연합이 돼 있는 그런 상황. 뇌를 좀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그럼 이런 걸 알고 이제 훈련을 하면 되죠. 그렇지. 연습장도 여러 군데 다니시고. 뭐 그렇지. 필드도.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경험이 많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러는 게 다양한 맥락에서 다니면서 그게 이제 퍼포먼스 라인이 독립된 경우죠. 네. 그래, 자꾸 해봐야지. 새로운 걸 자꾸 해보고. 새로운 걸 자꾸 해보고, 해마가 이제 그러니까 저 둘 간의 관계 정립이 확실하게 돼 있는 뇌를 갖는 게 예.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려면은 치매 예방법 같은 것도 제 생각에는 저 둘을 굉장히 경쟁을 자꾸 붙여가지고 얘가 할 때는 또 뭐 얘가 쉬게 하고, 얘가 할 때는 얘가 쉬게 하고, 아니면 서로 애매한 경우를 만들어서 경쟁을 붙이고, 예. 그런 상황이 근데 일상생활에서 자주 벌어지죠. 근데 이제 뭐 쉬거나 이래버리면은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니까 그런 게 좀 걱정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해마에서는 전기를 많이 먹는데 선조체에서는 꺼내는 건 그냥 쉽게 꺼내니까. 근데 인공지능은 그거 구별 없이 다 해마에다 저장해서 야,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섬이 뭐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독도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물어. 야, 독도라니까 자꾸 물어. 이런데 인공지능은 계속 똑같이 에너지 쓰면서 그게 뭐였지? 그래, 독도. 그게 뭐였지? 원샷 메모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많이 쓰는 근데 거 아닌가? 인공지능은 원샷 메모리를 지금 흉내낼 수도 없고, 예.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더 약간 그런 면에서는 후졌다고 생각하는 거는 선조체 학습을 반복 학습을 흉내내면서도 에너지를 너무나 해마처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적이지도 않고 해마의 그런 원샷 러닝도 잘 못하고.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 무슨 영화를 보고 날 때 그 스토리를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재밌는 얘기를 기억한다. 그래서 뭐든지 스토리가 있으면 기억이 잘 돼.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단어만 딱 하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드라마 5분 보고 그 얘기를 30분 동안 재밌게 하는 애가 있어. 그건 왜 그래? 그건 왜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게 스토리텔링이 해마 정보 처리의 핵심이에요. 스토리텔링이. 그러니까 해마의 정보 처리를 아주 어려운 말로 스페이셜 템포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예. 공간 시간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 맞물려 돌아가는 게 스토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공간에서 어떤 일이 공간과 시간이 있어야죠. 벌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죽이고, 그 다음에 제가 쫓아갔는데 뭐 어쩌고, 그 시퀀스가 이렇게. 네. 근데 또 반복은 안 돼요. 그렇죠. 그 어떤 스토리라는 게 반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뭔가 쭉 이어지면 해마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공간과 시간이 새로운 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공간과 시간이 계속해서 얽혀져 돌아가면 해마가 요거 봐라 재밌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를 한 번만 보고 학습하려고 되게 애를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한 번만 보지 뭐 두세 번 봅니까? 예. 한 번만 보고도 쫙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해마가 그런 학습을 좋아해요. 아 그걸 그러면 영화나 이런 거 보니 해마를 계속 쓰고 있는 거군요. 그거 그러니까 완전 해마 몰입 상황이죠. 영화를 보고 예. 하는 거는. 예. 근데 이제 해마가 점점 관심을 잃게 되는 거는 근데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뭐 이제 약간 클리셰이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별로 재미가 그러면 이제 없고 흥미를 못 느끼고. 예, 근데 이제 아가사 크리스티 같은 그 추리 소설도 예. 아가사 크리스티가 되게 유명해진 게 그 반전의 반전의 반전. 아, 예.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아 이건 뭐 뻔한 거 아니야 이런데 또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면은 해마가 이제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주의를 집중하고 근데 이분은 그런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리우드의 극작가 중에 이제 이런 거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Usual Suspect 같은 거 만든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게 뒤에 뒤집어 비주면은 해마의 특징이 또 그렇게 충격적인 반전을 보면은 그 전까지 봤던 것들을 완벽하게 재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완전히 딱 그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해마가 뭔가를 기억하게 하려면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스토리. 예. 그래서 기억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예. 레스토랑에 가면은 20명 딱 몰려가가지고 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 주문 받는데 아, 그렇지. 종이도 안 가져왔어. 그래서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서 그 뭐 안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럼 쭉 20명 쭉 얘기하면은 야. 딱 듣고 와가지고 그대로 내려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메모리 팰리스라는 방법을 쓰는데, 그러니까 기억의 궁전.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그러니까 우리 집, 예를 들어 우리 집 이런 그 공간을 떠올려요. 공간을 떠올린 다음에 자기가 그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상상하기 시작해요. 스토리로. 스토리로. 안방에 들어가서 뭐 하고 부엌에 들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짜장면 할 때마다 안방 짜장면. 안방 짜장면. 네, 그다음 옆에 가서 뭐 그 짬뽕. 장면을 쭉 하면서 그 스토리를 외워서 가지고 와서 그대로 그 스토리대로 하는 게. 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야. 이야, 진짜 신기하네. 뇌라는 게 우리가 아는 뇌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의 뇌과학자들의 숙명은 이제 그걸 이제 세포 수준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뭐 썰만 푸는 건 재밌죠. 근데 세포 수준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예. 또 세포의 활동을 기록하려면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는데 동물한테 뭐 메모리 팰리스 상상해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동물 실험으로 전환하는 과정도 어렵고 예. 한데 이 더디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그 뇌가 정보 처리하는 것들을 알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도 나와서 야 이걸 비즈니스로 해볼 수 있겠다는 감이 생겨서 그렇게 뛰어드는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상당히 거의 반세기 동안 연구해가지고 이 정도로 그러네요. 많이 알아낸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훨씬 더 빨리 발전할 거예요. 뇌과학. 예. 와, 뇌에 대해서 진짜 뭐 이렇게 약 먹으면 뭐가 좋아지고 내가 해마가 좀 약한 것 같아. 해마가 개발이 안 됐어. 그럼 약을 먹으면 해마가 좀 개발. 그런 건 안 될까요? 그거 운동 선수들한테 도핑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운동을 해서 그 예. 부위를 단련을 해야지. 뭔가 스티뮬런트나 이런 것들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약이라는 거는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날도 올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직접 타겟하는 영역을 타겟하는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약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쪽이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오히려 저는 봅니다. 약보다는. 뇌를 지금 열어서 뭐 이렇게 전기를 막 꽂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안에 있는 전기 신호도 밖으로 보내고 밖에 있는 것도 안으로 놓고.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뇌전증 환자의 뇌에 전극을 굉장히 많이 삽입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의 뇌가 활동할 때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뒤쳐져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너무 일반인들이 보면 좀 너무 좀 끔찍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야, 뇌 얘기 진짜 재밌네요. 늘 뇌가 고민이었죠. 난 뇌만 말고 나머지 완벽한데 야. 진짜. 왜? 너 너무 좋아서 문제야 지금 너무 좋아. 그래서 머리 많이 쓰는 사람은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달리기 더 겁니다. 단순 작업하고 너무 많이 쓰니까. 악기 같은 거 다룰 때는 아무 머리 안 쓰잖아요, 그죠? 야, 그거 진짜 신기하네. 악기 배우고 퍼즐 하는 게 맞추기 이런 거 그거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싸운다는 게. 예.
그렇게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은 거군요. 그러니까 다른 뇌를 자꾸 써주는 게 쉬게 하는. 그 주기적으로 계속 걔네들을 이렇게 그 순서를 바꿔가면서 써줘야 된다. 내가 예를 들면 해마가 좀 약한 것 같아. 네. 예를 들면 그러면 예. 막 하루 종일 막 새로운 것 보고 집에 가서 또 영화 보고 뭐 계속 반복 활동을 하고 새로운 것만 계속하면 해마가 발달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응용해서 뭘 해봐야 된다. 아 응용해서 내뱉어야 그렇죠. 봐야. 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해마가 발달되고 발달되죠. 예. 해마는 스토리에 강하니까. 예. 근데 뭐 새로운 것만 봐도 해마가 놀래면서 뭘 하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예. 예. 해마도 늙나 봐. 자꾸 나이 들면은 자꾸 새로운 걸 봐도 시큰둥하고 2% 스캔들. 그거 굉장히 그 인사이프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게 적어지기 때문에 네. 아, 해마가 자꾸 해마를 활동을 시키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아 근데 그걸 새롭게 보는 훈련을 해야지. 새롭게 보는 이 세상에 뭐 새로운 게 그렇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새롭다고 네. 자꾸 생각을 하고 해야죠. 제발 집에 가면 우리 가족들이 해마를 작동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또 저 인간 들어왔구나. 손조차만 받아들이신다고. 이야 재밌었습니다. 네. 자 서울대학교 이인하 교수님. 네, 뇌 이야기. 진짜 어디 가서 못 듣는 얘기. 야 이거 저희가 조금 수준 높게 들은 거죠? 처음 들어본 오늘은 얘기가 상당히 수준이 좀 있었던 그럼. 것 같은데요. 네.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려면 책을 몇 권을 읽어야 몇 권을 됩니까? 봐야 돼, 이걸. 진짜 여러분은 정말 한 오늘 20년은 아낀 겁니다. 이인하 교수님이 지금 이걸 배우려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거 지식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분야라 예. 책도 안 나와요 잘. 그냥 야. 논문만 봐야 돼 계속. 계속. 논문. 예, 예. 이야 그런 걸 여기 와서 내가 알려줬다. 또 다음에 와서도 또 업데이트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 공부하려면 교수님 대학교 무슨 과 진학해야 됩니까? 그냥 학부는 이것저것 자연 과학 그러니까 물리학, 수학 이게 왜냐하면 뇌과학은 완전히 융합과학이기 때문에 수학도 써요? 그럼요. 뇌가 하는 게 다 수학적으로 그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그 계산신경과학 시뮬레이션 한다는 사람들 컴퓨터도 잘해야지 프로그래밍도 잘해야지 근데 세포도 알아야지 생명과학 수술도 해요? 수술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 수술 같은 것들은 좀 하고 그러니까 의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 뇌의 원리 중에 이제 물리학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것도 본성 자체는 뭐 심리학이나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기식도 있고 아 그런 게 있어요. 다네 다. 그러니까 뇌 안에 유니버시티가 있다고 이제 농담도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오면은 자기의 이제 심층 전공 분야를 정해서 그냥 드립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게 딱 융합적인 배경이 잘 갖춰진 학생들은 정말 수학도 하는구나. 예. 아니 우리 아이들 둘이 이과인데 예. 수학 안 해도 되는 이과로 가고 싶어. 알려달라는 거예요. 의대네 의대. 의대 아닙니까 의대? 그런가요? 의대 수학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걸요? 아닌가? 공대보다는 안 할 것 내 같은데. 친구 의사들 되게 계산적이다. 그건 산수 아닌가요? 농담이에요. 나 농담한 거야 지금. 평소에는 이런 농담해도 넘어가는데 요즘은 이런 농담하면 안 돼. 되게 예민해 지금 의사 선생님들. 알겠습니다. 이인하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